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성장과 개발을 도와드리고 성공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없는 삶입니다. 이 책은요, 북아일보에서 나온 책이고, 윌 맥클럼 지음, 하인의 옮김입니다. 제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때부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래가 그 빨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먹고 버리는 빨대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빨대를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뒤로 빨대를 안 쓰게 되었고, 막연하게 그냥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 이런 거는 안 써야지 생각만 하지 정말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에 대해서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모르고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안내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플라스틱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한 번쯤은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하다가 플라스틱 조각이나 드미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플라스틱 공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에 관한 과학계 지식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면 더욱 그 환경에 아니면 지구에 대해서 지구가 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 지난 몇 년 동안 플라스틱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이 책은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책 한 권으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대안을 언급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는 연구와 혁신의 속도를 생각하면 책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대안은 독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출처도 소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동료, 지역 상공인, 정치인 등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캠페인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공해를 구시대 유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리의 여정에 동참시켜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날씨와 빙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세척의 그린피스 선박은 바다의 저인망을 끌고 다니며 플라스틱 분포를 조사한다. 이때 사용하는 만타트롤이라는 저인망은 입구가 약 1m이고 그물 구멍이 매우 촘촘하다. 과학자들은 꽁꽁은 북극 툰드라부터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탐사 지역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지구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일지라도 플라스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남극해를 항해한 지 2달이 되어간다. 우리는 대중의 의식을 높여 이 광활한 야생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 저널리스트, 유명인사 등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한 광경을 마주한다. 거의 항상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가끔 구름이 걷히면 장대하게 솟은 빙산 봉우리마다 바다를 향해 깎아지른 어마어마한 빙하가 드러난다. 배 안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수한 야생 생물에 관한 것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헤엄치는 흑동고래의 지느러미가 지나간다. 우리를 둘러싼 울퉁불퉁한 빙산 사이에는 한 무리의 펭귄이 해수면 위로 떠오른다. 인간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야생생물로 가득한 이곳. 빙하지역 구역조차 반대편에서 버린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처진다라고 합니다. 남극까지 오지 않아도 이처럼 아무런 결론에 이르기란 어렵지 않다. 플라스틱 문제에 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모두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아름다운 풍경이 플라스틱에 점령당하는 걸 지켜본 서글픈 경험이 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해변이나 강가를 둘러보면 물가는 거의 항상 플라스틱이 떠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공해를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언론은 플라스틱 문제를 톱뉴스로 다루고 국회에서는 정치인 플라스틱 공해 문제를 놓고 논쟁 중이다.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인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유명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우리의 바다로 밀려드는 플라스틱 물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고 있다. 플라스틱이라는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에 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삶에 깊숙이 파고든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비닐봉지, 겉면이 비닐로 처리된 일회용 컵 등은 단 몇 분만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 우리 후손이 사는 세상에는 바다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양이 물고기 전부를 합친 양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하여 믿기 힘든 수치들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이 과대포장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 지구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당장 행동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서면 누구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변화가 가능할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물론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 동안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벌쳐오면서 쌓아온 경험을 통해 바닷속 플라스틱을 없애려는 누군가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과 경험을 공유했고 수많은 기업 및 정치인과 대책을 협의해왔다. 이 책은 거기에서 얻은 소중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주방 선반부터 다국적 기업의 중력 회의실 탁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플라스틱 공해의 맞춤표를 찍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플라스틱 공해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므로 각 개인의 책임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이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함께 행동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혼자 싸울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뜻을 함께 모아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플라스틱 공해 없는 세상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공해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므로 각 개인의 책임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가 제가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집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도 알았으니 이제 행동할 차례다. 다음 장부터는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일 여러 방법이 소개된다. 그 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는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해에 20개가 넘는 계획을 세우다가는 결국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과욕은 실패를 부른다.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자세가 중요하고 일주일 단위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정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 욕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 포기 선언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된 많은 사람의 노력과 그들의 펼친 캠페인에 감동을 받았다면 플라스틱을 포기하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선 플라스틱 포기 선언을 해보자. 오늘부터 난 플라스틱을 포기하기로 선언한다. 어렵고 긴 여정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테지만 아래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일회용 컵, 플라스틱 병 같은 플라스틱을 거절할 수 있다면 반드시 거절한다.
가능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은 물건을 사용해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인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다면 버리지 않고 재사용한다. 가능한 한 모든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리폼한다. 내가 실천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을 동참시킨다. 그렇게 서명하고 날짜를 적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해결책 중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고 커피숍에 텀블러를 가져가면 음료수 값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 돈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어떤 실천이 가능한가? 일회용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큰 공해를 일으키는 일회용 컵과 뚜껑, 빨대, 페트병, 비닐봉지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입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 어떤 일이 가장 화가 나는가? 쓸데없는 포장이다.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까지 포장이 되고 있고 슈퍼마켓에 가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비닐로 겹겹이 쌓여 있을 때가 많다. 소비자에게 포장되지 않은 상품을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때 정말 화가 난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그리고 시작하자. 일회용 플라스틱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회용 포장에서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플라스틱에 의존하는 습관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바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판매를 줄이는 것이다. 수돗물이 안전한 국가에서는 플라스틱에 든 물을 살 필요가 없다. 가장 좋아하는 바다 생물체는 무엇인가? 고래다. 고래의 지능과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나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동물도 인간처럼 지능이 있고 서로 공감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블루 플래닛 2를 본 사람은 사람의 충격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글로벌 다큐멘터리는 플라스틱이 아름다운 생명체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고래의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은 자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천에 들어가는데요. 플라스틱 없는 욕실 만들기, 고체 제품을 쓰라고 하네요. 저는 여기서 이 책에서 처음 읽었습니다. 고체 제품을 쓰면 더 좋은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체로 된 샴푸나 비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러쉬 같은 유명 브랜드로부터 수많은 온라인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고체 비누와 샴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체 제품을 구매한다면 플라스틱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통이나 종이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하네요. 욕실에서 플라스틱을 퇴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액체 제품과 결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샤워 타월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없이 비누칠을 하는 것은 방법은 간단하다. 샤워 타월을 쓰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들은 샤워 타월이나 스펀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정식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한다. 스펀지나 샤워 타월 대신 슈퍼마켓 코너, 채소 코너에서 수세미를 산 뒤 말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네요. 마이크로비즈 제품 사용하지 않기. 용기뿐 아니라 내용물 역시 중요하다. 최근까지도 마이크로비즈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세안제, 샤워젤, 화장품에 첨가된 마이크로비즈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비즈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각질 제거나 이런 샤워젤이나 화장품에 세안제 또는 이렇게 첨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요즘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들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비즈는 개발되자마자 수많은 제품이 사용되었고 기업들이 치약, 선크림, 색조 화장품, 세안제, 손세정제 등 여러 제품에서 살구씨, 가루 같은 천연재료 대신 마이크로비즈를 연마제나 각질 제거 성분으로 첨가했기 때문이다. 자, 면봉도 플라스틱 손잡이가 된 면봉보다는 나무로 된 면봉을 쓰라고 합니다. 귀청소를 하거나 메이크업을 지울 때
면봉을 꼭 써야 한다면 손잡이가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나 종이 소재로 된 친환경 제품을 찾아보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봉을 만드는 존슨앤존슨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나라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는 국가에서 존슨앤존슨이 플라스틱 면봉을 판매하고 있다면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를 걸어 언제 중단할 것인지 계획은 어떤지 문의하라고 합니다. 거칠애뿐인 조치를 그저 지키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이나 립밥 그리고 구강 제품 등에도 오가닉 제품을 쓰면 좋겠죠. 면도 및 제모할 때도 자 면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날이 여러 개 달린 일회용 면도기는 환경에 좋지 않다. 안전 면도기와 날 한 봉지를 구매하자. 처음에는 겁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일회용 면도기만큼 깔끔하게 면도가 된다. 더군다나 날 한 개의 수명이 몇 주 정도 되고 몸체는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안전 면도기에 투자한 비용을 금세 회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드러그 스토어나 백화점에서 안전 면도기와 날을 구매할 수 있다. 일회용 면도기를 쓰고 굉장히 오래 쓰는 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도 나와 있고 화장지도 나와 있습니다. 변기로 흘러내려가 해변가에 바다의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타품뿐이 아니다. 물티슈 역시 해안가에서 눈에 자주 띈다. 물티슈는 비닐로 포장될 뿐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져 있고 물티슈로 화장을 지운다면 앞에 나온 메이크업 부분을 참고하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물티슈 대신 행주나 걸레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물티슈를 쓸 수밖에 없다면 절대 변기에 버리지 말고 쓰레통에 버려야 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많이 실천했던 것 같은데요. 물티슈는 보면 여기 제가 지금 물티슈 있는데 물티슈는 이렇게 종이 재질이 아니잖아요. 종이 재질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합성적인 그런 그래서 좀 잘 닦이고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화장실에는 변기에 안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두 번째 플라스틱 없는 삶 한 번 더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